스튜디오 알다. 안녕하세요. 김혜영 기자의 바닷가 책 한 줌, 그 10째 장을 쥐어봅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당신만의 꿈이나 당신이 걸어가고 싶은 길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신가요? 미술 시간 풍경화를 자주 그렸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도화지에 그렸던 어느 숲속에 곧게 뻗은 한 길이 현실 속에선 생각처럼 그렇게 곧지만은 않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의 여정에 내가 바라는 어떠한 삶,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그리워하고 또 끝내 이루지 못하면서도 한켠에 간직하고 있는 그 무엇이 당신에게도 있으신가요? 여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한 시인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분단의 아픔까지 고스란히 겪어야 했던 과거의 또 다른 시인을 생각하며 쓴 소설이 있습니다. 끝내 이루지 못한 무엇, 또 시대의 특성상 기록되지 못한 또 다른 시인의 마음을 떠올리며 쓴 장면들은 마치 꿈의 소중함을, 그리고 애써 잊고 살지만 자신이 바라며 살던 풍경을 시인을 대신하여 떠올릴 수 있게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쥐고 온 바닷가 책 한 줌은 김면수 작가의 장편소설 7회의 마지막입니다. 1970년에 태어난 김면수 작가님은 93년 작가세계 여름호에서 시 강화에 대하여 왜 4편이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94년 장편소설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로 작가 세계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시를 쓰지 않을 땐 장편소설을, 또 장편소설을 쉴 땐 단편을, 그리고 아예 소설이 나오지 않을 땐 에세이나 산문을 편찬하며 끊임없이 글을 써 관객들에게 또 그의 팬들에게 선사를 하는 작가입니다. 젊은 날의 상실감, 그럼에도 가족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늘 유지한 작품을 쓴 그가 2020년에는 백석 시인의 마음,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을 헤아리며 직접 쓴 책입니다. 이 사실적 자료에 근거하여 처음 집필을 시작했지만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어쩌면 영원히 빈칸으로 남을 백석의 발자취와 행적들에는 김면수 작가의 따뜻한 색감이 입혀져 독자의 상상력에 그 깊이를 더해줍니다. 백석이 1996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34년간 시를 쓰지 않은 채 세월을 보냈기에 우리에게 어쩌면 알려진 작품들이 다소 제한적일지 모릅니다. 과거 번역 작업에만 몰두하던 백석이 1956년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약 7년간의 세월을 다룬 것이 이 책 7회의 마지막이란 작품인데요. 실제 소설 속 백석을 그린 캐릭터 기행이 북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면수 작가는 그가 직접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백석이 꿈꿔왔을 소망에 대해서 이 소설 속에서 마음껏 제한 없이 다뤄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을 다시 쓰기 하면서 결코 외롭고 또 쓸쓸하며 허망하지만은 않았다 하고 시인 백석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그런 위로의 느낌 또한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 한 선배가 졸업 논문으로 백석에 대해 썼다며 김면수 작가에게 시집을 선물해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20대 청년인 김면수 작가는 시중에 나왔던 평가인 정치적인 작가로만 백석을 생각하며 처음 전집을 맞이하고 그 서정적인 결에 새삼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00년 뒤늦게 공개된 북한에서 발표한 시들을 보며 그 투박해진 필체에 다시 한번 놀라고 또 당시 백석이 살았던 가혹한 세계와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재능을 가진 작가였음을 알기에 더욱 철저하게 조여왔던 국가의 검열과 간섭, 그리고 결국 절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서 김면수 작가는 시를 못 쓰게 된 이야기가 아닌 안 쓰게 된 이야기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가혹한 체제 아래 꺾여버린 한 작가의 절망이나 불행이 아닌 마지막 의지와 희망의 마무리에 대해 담고 있기에
책의 암울한 시대상 속에서도 군데군데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백석이라는 작가의 생애에서 벗어나 이제 소설 속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큰 배경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기행은 남쪽에서는 유명한 시인이었고 북쪽으로 떠난 뒤에는 당으로부터 예의주시를 당하면서도 또 그의 능력에 국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아동 문학가이자 소련 문학 번역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혁명시를 억지로 쓰곤 하지만 기행은 시도는 하고 끝내 쓰지 못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는데요. 결국 자백위원회를 마주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노동계층을 직접 겪고 느껴보라는 취지로 삼수라는 협동조합에 유배를 떠나듯 떠나보내집니다. 살면서 기행은 첫사랑도, 시를 쓰며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도, 또 자신이 그토록 머물고 싶었던 고향을 적어 제출한 자백위원회에서 결국 삼수라는 곳에 보내지는 것까지 자신의 삶을 종합해 봤을 때 원하는 기로로 걸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것입니다. 그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시선이 풍부하고도 따뜻한 언어로 표현되는 시가 아닌 체제와 이념을 대변하고 때론 억세고 또 단단한 글을 지을 것을 강요당하는 날들이 기행에겐 반복되었습니다. 시를 쓰고 아름다워진 종이를 직접 난로에 넣어 불태우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기행의 꿈은 종잇장과 함께 눈앞 허공 어딘가를 떠돌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본문은 소설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을 즈음입니다. 백석의 시를 백석 본인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백석에게 읽어주는 대목이죠. 여기선 기행에게 읽어준다라는 표현이 더 작가의 의도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읽기 전에 기행이 거쳐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기에 이 부분에선 특히 감정이 밀려듭니다. 분노하고 슬퍼하지도 자신의 신분을 적절하게 표현하지도 못하는 기행 앞에서 읊어진 자신의 문장들이 하소연을 하듯 또 위로를 하듯 섬세하게 아려옵니다. 그럼 잠시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고 달구지의 원앙 소리가 저기 멀리서 들려오는 북한 양강도의 해산역으로 떠나봅니다. 고향은 정주로 알고 있는데 삼수까지는 대체 어떻게 오게 된 것입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꺼냈는지 서희가 그에게 물었다. 그 물음에 기행은 쉽게 대답하기 어려웠다. 어디서부터 잘못됐기에 자신이 삼수로 오게 된 것인지 기행은 여전히 알지 못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왜 삼수까지 오셨는지 말입니다. 기행은 앞에 선 그녀를 올려다봤다. 앉아서 올려다보기 때문인지 그 자신만만한 태도 때문인지 그녀는 기행보다 훨씬 더 큰 사람처럼 보였다. 서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행을 내려다봤다. 그러더니 사람들로 북적대는 해산역 대합실 한켠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도 없는 선한 표정으로 그녀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라며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그런 곳에서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그 시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니 그의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여학생 시절 국어 선생을 따라 외웠다는 그 시의 한 음절 한 음절은 쇠도끼 날처럼 그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우연히 만난 시인 앞에서 그의 시를 외울 줄 안다고 자랑하고 싶은 그 높은 자부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쓸쓸히 앉아라던가 소주를 마시며 따위의 비관적이고 퇴폐적인 문장을 저토록 큰 소리로 말하는 철없는 입술을 만류하기도 전에 기행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어졌다. 아니, 비로소 그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이랄까. 타오르는 갈탄의 힘으로 한쪽 표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난로며 좀채 귀에 와닿지 않는 변방의 사투리며
도내에서도 손꼽히는 축산반을 자랑한다는 협동조합을 찾아간다는 사실 등등이 모두. 그때 그는 눈이 푹푹 내리는 밤 안에 있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 있었다. 그 밤과 마음이 지금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이나 대합실 바닥을 내려다봤다. 미래나 과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와 시골 사람들의 솜씨에서 녹아내린 물로 바닥이 검게 물드는 해산역 대합실에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멍하니. 그래서 삼수까지 오신 게 아닙니까? 그 말에 기행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거기 인민학교 교원 서희가 서 있었다. 앞의 말을 듣지 못했기에 기행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자 그녀가 재차 설명했다. 그 시에 이미 쓰시지 않았습니까?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기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보니 교원 동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시는 쓸 능력도 없는 사람이올시다. 나그네를 배려하는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협동조합은 제가 알아서 찾아갈 테니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아까 시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동무가 잘못 들은 모양이요. 작가 동맹이 나를 조합에 파견한 것은 맞지만 나는 시를 번역하는 사람이요. 정말입니까? 서희가 기행을 쳐다봤다. 기행은 그 눈을 피하며 서희에게서 가방을 다시 뺏어 들었다. 정말 시인 백석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는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보니 역 앞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